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으셨나요?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김영수, 58세.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의 마음을 말려갔습니다. 20년 전, 영수는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우리 같이 사업하자. 그래, 함께라면 잘 될 거야. 각자 가진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영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돈과 함께. 영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고 계좌도 텅 비어 있었고 민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영수 이름으로 빚을 낸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그 후 10년, 영수는 빚을 갚느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빚은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분노,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분노는 차가운 돌이 되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영수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작은 집도 다시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TV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용서, 말이 쉽지. 하지만 그 단어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친구였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꿈. 철창 너머로 세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철창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열쇠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영수는 산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산속에 현자가 산다는 이야기. 1시간을 걸어 올라가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영수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20년 전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도 가져갔고 빚도 떠넘겼습니다. 저는 10년을 빚 갚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굴 위해 용서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네가 지는 것일세. 자네는 20년 동안 그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 가뒀네. 하지만 정작 감옥에 갇힌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자네일세.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네. 자신에게 주는 자유일세. 노인은 영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앞에 섰습니다. 이 나무를 보게. 10년 전 번개를 맞았네.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네. 상처를 안고 계속 자랐네. 나무는 번개를 미워하지 않네. 그저 상처를 받아들이고 계속 자랐을 뿐이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네.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가 더 이상 자네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세. 영수는 한참을 나무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일세. 하지만 묻고 싶네. 자네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그 분노와 함께 살고 싶은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네. 자네를 위한 것일세. 자네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일세.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 그 무거운 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나는 이제 너한테 묶여있고 싶지 않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든 말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속 그 무거운 돌이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벼워졌습니다. 영수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나도 흘러가야겠구나. 영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거운 사람이었지?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응, 좋은 쪽으로.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3개월 후, 영수는 우연히 민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예전 같았으면 잘 됐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진심이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는 건가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밤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미워함은 너를 묶고 용서는 너를 풀어준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나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짐을 평생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놔도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